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영상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올해의 자동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적어도 며칠 전 뉴욕에서 열린 2025 뉴욕 모터쇼, 국제 모터쇼에서 이 기아 EV3가 올해의 자동차로 선정되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전 세계 96명의 기자들이 그렇게 결정했는데 과연 그들을 믿어야 할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EV3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실내 외관, 소재 품질, 멀티미디어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리뷰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또한 휴대폰을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에 연결하는 방법도 보여드릴 것이고, 물론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별도의 영상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도로에서의 주행감, 서스펜션, 연비, 조향감 등 모든 것을 보고 싶으시다면 꼭 그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제 채널에 별도의 영상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정말 추천드리니 꼭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보다 더 흥미로울 거예요. 어쨌든 먼저 여러분 기술적인 데이터부터 시작한 다음 외부로 나가 외관 디자인과 요소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내로 들어가서 소재의 품질, 공간, 그리고 이곳의 여러 요소들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이제 가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 차량은 4가지 버전으로 출시됩니다. 에어가 기본 모델이고, 그 다음이 어스 1, 어스 1, 그리고 GT 라인입니다. 저희가 시승하는 모델은 최상위 트림인 GT 라인 버전입니다. 거의 풀옵션에 가까운 모델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풀옵션인 것 같습니다. 또한 통풍 시트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상위 트림 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 모델의 시작 가격은 37,491유로이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최상위 트림은 옵션을 제외하고 45,531유로입니다. 옵션이 추가된 오늘 시승하는 차량의 가격은 51,821유로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이 모든 옵션과 안전 기능을 포함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가격이며 영상에서 계속 보시게 될 겁니다. 이 차량은 전륜 구동입니다. 오직 전륜 구동으로만 출시됩니다. 배터리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58.3kWh, 그리고 오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더 큰 81.4kWh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NCM 배터리이고 400V에 사용 가능한 용량은 78kWh입니다. 이렇게 작은 차에 이렇게 큰 배터리를 장착한 기아의 결정이 꽤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NCM 배터리이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크기가 그리 크지 않고, 그래서 EV3에 장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EV3는 크지 않습니다. 제 말은 이 차는 큰 차가 아니에요. 이 차는 현대코나보다 약간 더 작지만 주행거리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주행거리가 605km로 추정되지만 기아에 따르면 도심에서는 최대 773km까지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죠. 이 급에서는 주행 거리 면에서 경쟁 차종들을 압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차를 운전해 보니 효율성도 꽤 좋았습니다. 이 부분은 시승 영상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주행거리만 봐도 이 차가 올해의 차로 선정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 품질, 소재 등 모든 면에서 곧 보시겠지만 정말 훌륭합니다. 저는 이 차에 정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성능에 대해 말씀드리면 204마력의 283Nm의 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170km이고 0에서 100까지 7.7초 만에 도달합니다. 이 버전 기준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더 작은 배터리를 탑재한 버전에서는 7.5초가 나옵니다. 조금 더 가볍기 때문에 약간 더 빠릅니다. 이 모델은 다른 버전보다 약간 더 무겁습니다. 공기저항 계수는 0.267로 매우 우수한 수치입니다. 지상고는 14cm입니다. 트렁크 용량은 460L입니다. 경쟁 모델들과 비교해도 꽤 좋은 편입니다. 현대 코나만이 2-3L 정도 더 많은 용량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 차가 상위권에 속합니다. 그래서 460L이고 뒷좌석을 완전히 접으면 251L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프렁크에는 25L의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차량의 무게는 810kg입니다. 기본적으로 테슬라 모델 Y와 거의 비슷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차량이 더 큰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견인 능력은 브레이크가 있을 경우 최대 10kg입니다. 소비 전력은 17인치 휠을 장착했을 때
약 14.9kWh이고 여기처럼 19인치 휠을 장착하면 소비 전력이 16.2kWh입니다. AC 충전 속도는 11kW이고 DC에서는 최대 135kW까지 지원합니다. 배터리가 더 작은 모델의 경우 충전 속도가 약간 더 느린 것 같습니다. 차량의 크기는 4m 30cm이고 휠베이스는 2m 68cm입니다. 7년 또는 15만 킬로미터의 보증이 제공됩니다. 좋은 점은 이 7년 또는 15만 킬로미터 보증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버튼이 고장나거나 차량의 무언가가 망가졌을 때도 교체가 가능합니다. 배터리나 모터뿐만 아니라 차량 전체가 보증 대상입니다. 이것이 차량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술적 데이터와 정보입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이제 외관 디자인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실내로 들어가서 함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키인데 정말 멋진 키입니다. 저는 이 키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 흰색 플라스틱 트림이 실내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어서요. 실내에 들어가면 보여드릴게요. 정말 사랑스러운 키이고 아마도 가장 아름다운 키 중 하나일 거예요. 버튼은 옆면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 이곳에 잠금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으로 차량을 잠글 수 있습니다. 차를 열면 헤드램프에서 멋진 애니메이션이 나옵니다. 이 새로운 헤드램프 디자인 언어가 정말 흥미롭게 보입니다. 또한 후면에도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아마 카메라의 프레임 속도가 그리 좋지 않아서 애니메이션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맨눈으로 보면 그 애니메이션이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 외에도 이 버튼으로 트렁크도 열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트렁크를 말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트렁크에도 자동 리프트 게이트가 있습니다. 전에 시도해보지 않았는데 닫을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닫을 수도 있지만 안전 기능 때문에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열 때는 한 번 더 누르고 닫을 때도 마찬가지로 누르면 됩니다. 하지만 트렁크가 완전히 닫힐 때까지 계속 버튼을 누르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쪽을 보면 아마 여기 있는 버튼들은 뭐지? 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 버튼은 예를 들어 지금처럼 차를 잠갔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 버튼을 차 가까이에서 몇 초간 누르면 디지털 콕핏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금을 해제했다가 다시 잠가 볼게요. 가끔 이렇게 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버튼을 몇 초간 누르면 시스템이 지금 작동 중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콕핏이 켜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차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바로 키로 차를 앞으로 또는 뒤로 소환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세요. 이 버튼만 누르면 차가 뒤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차를 빼거나 다시 넣고 싶을 때 정말 유용하죠. 정말 멋지지 않나요? 진짜 멋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움직여 볼게요. 이 버튼을 누르면 차가 지금 앞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보세요. 키로 조작하는 거예요. 차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차 앞에 서 있으면 만약 차가 앞에 뭔가 있다고 감지하면 보세요. 바로 브레이크를 밟아요. 센서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제가 버튼을 누르고 있지만 차가 멈추고 있어요. 이제 후진도 마찬가지예요. 이 버튼을 누르면 차가 후진합니다. 양쪽에 있는 LED 후진등도 볼 수 있어요. 브레이크 등도 보이죠. 그리고 차가 제가 여기 있다고 감지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멈춥니다. 정말 좋은 시스템이에요. 이 가격대에 이런 멋진 기능이 있다니 정말 대단하죠. 정말 멋진 기능입니다. 엔진을 끄고 싶으면 다시 한번 버튼을 누르면 엔진이 꺼지고 차는 고정됩니다. 멋지지 않나요? 물론 이 차에는 전동 접이식 미러가 있어서 차를 잠그거나 열 때 미러가 접히고 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손잡이가 있는데 문에 아주 잘 통합되어 있어서 정말 멋집니다. 여기에 손가락을 대면 차를 잠글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손가락을 대면 차를 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손잡이가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아마도 전에 보셨겠지만 이 차는 기아 EV9가 매우 비슷하게 생겼어요. 테일라이트와 전체적인 디자인에서 같은 디자인 언어와 시그니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점이 마음에 들어요. 이제 기아가 전기차로 나오면서 같은 디자인 언어를 유지하는 게 마음에 들어요. 저는 EV9도 봤고 EV4와 앞으로 나올 다른 전기차 버전들도 봤어요. 크기는 다르지만
여전히 이 디자인 언어를 유지하고 있어서 정말 독특하고 흥미롭게 보입니다. 약간 현대적이면서도 저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 차의 외관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 차가 독특하고 다른 어떤 차와도 닮지 않았다는 점이 정말 좋아요. 그게 이 차만의 시그니처를 더해주고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GT 라인에는 19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기본은 17인치부터 시작하고 19인치 휠은 두 가지 타입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이 GT라인 버전에는 이 휠이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흰색과 검정색 글로시가 정말 잘 어울려요. 아마 아시겠지만 저는 흰색과 검정색 글로시 조합의 큰 팬이에요. 이 조합이 차에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차의 디자인은 정말 매력적이고 흥미로우며 만약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외계인 같은 느낌도 있어요. 공기역학적인 부분도 꽤 좋아요. 앞부분이 약간 둥근 형태인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공기역학을 개선하려고 한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서 고속 주행 시에도 방음이 꽤 잘 되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제 관점에서는 차가 정말 흥미롭고 정말 현대적이며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가 있어서 열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도착하면 보여드릴게요. 루프레일도 블랙 글로시로 되어 있어요. 여기 창문 주변에 블랙 글로시와 정말 잘 어울립니다. 여기 손잡이도 블랙 글로시로 되어 있어요. 거울의 가장자리, 그리고 여기 창문 사이 B필러 부분까지도 블랙 글로시가 곳곳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 글로시가 요즘 정말 트렌디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바퀴 주변과 하단, 스커트 부분의 블랙 글로시와도 꽤 잘 어울려요. 그래서 루프레일도 정말 멋지게 잘 어울리고 실제로도 매우 유용합니다. 그리고 라디오 안테나는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멋지고 세련된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 스포일러도 연장되어 있는데 꽤 아름답고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약간 낮게 설계되었습니다. 측면에는 블랙 글로시, 여기에는 LED 브레이크 등이 있습니다. 뒷슈리는 틴팅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스포일러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점은 이 아래쪽에 여기서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와이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와이퍼는 스포일러 내부에서 창문을 닦아주는 방식이라 정말 좋고 공기역학적으로도 개선되어 이 단순하고 세련된 뒷모습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쪽에 설치한 점이 마음에 듭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카메라가 여기 있었다면 금방 더러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저 위치에 설치한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 흥미로운 디자인 언어로 만들어진 테일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지시등은 아주 강력하고 시인성도 뛰어납니다. 여기는 아까 보셨던 후진등입니다. 전체적으로 뒷모습이 꽤 흥미롭고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기아 배지와 새로운 기아 로고, 글씨, 그리고 어떤 버전인지 알 수 있게 EV3, 오른쪽에는 GT 라인이 있습니다. 조금 더 아래에는 트렁크를 자동으로 열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후면에는 안전 기능과 주차를 위한 6개의 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범퍼의 블랙 글로시 디자인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정말 흥미로워요. 물론 쉽게 긁힐 수 있다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디든 이 블랙 글로시가 있으면 쉽게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외관상으로 보면 정말 멋지고 정말 흥미롭고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기 번호판 근처에도 흥미로운 성과 형태들이 보이죠. 번호판에는 LED 조명이 있고 그 아래쪽에는 안개등이 있는데 이것도 LED 조명에 빛 반사판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정말 멋져 보여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뒷범퍼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꽤 스포티하게 보이네요. 진짜 배기구 없이도 이렇게 스포티하게 디자인할 수 있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꽤 멋지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손잡이가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블랙 컬러로 되어 있어요. 퀄리티도 정말 뛰어납니다. 이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와, 소리가 정말 좋아요. 문소리가 정말 프리미엄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곳에 고무가 있어서 위에도 아래에도 이중 고무가 들어가 있어요. 아래쪽에도 고무가 있고 안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소리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제 앞쪽으로 가보면 손잡이도 품질이 좋아요. 눌러보면 꽤 부드럽고 꽤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역시 소리도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도 고무가 있어서 소리, 방음 등을
개선해 줍니다. 그래서 문 쪽의 품질이 좋습니다. 여기에는 큰 사이드 미러가 있습니다. 정말 큽니다. 기본적으로 미러가 정말 커서 시야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는 사각지대 경고등이 있고 여기에는 LED 방향 지시등 360도 카메라형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러는 블랙 글로시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미러 다리도 블랙 글로시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블랙 글로시입니다. A필러조차도 블랙 글로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과 A필러를 보면 위쪽에 이런 코너링 디자인이 있어서 창문 주변의 시야가 아주 좋게 되어 있습니다. 꽤 괜찮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부로 들어가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가 앞휠입니다. 여기에는 안전 기능을 위한 카메라도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교통속도 제한 표지판을 읽고 차선 보조 기능도 지원하며 여기에는 조명과 빗물 감지 센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센서와 주차, 카메라가 아래쪽에 있는 레이더와 함께 작동합니다. 여기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긴급 제동 등 모든 안전 기능을 위한 레이더가 있습니다. 전면에는 주차와 안전 기능을 위한 6개의 센서도 있습니다. 다시 앞쪽을 보면 비슷하게 검은색 유광 마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도 검은색 유광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레이 무광도 있습니다. 정확히 이 위치에 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정말 유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공기 흡입구가 있어서 공기가 들어가 배터리를 식혀줍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플랩이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 플랩은 열리고 닫힙니다. 이 플랩들은 공기가 내부로 들어가서 배터리와 다양한 부품, 여러 요소들을 식혀줄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조금 더 위쪽을 보면 지금은 모든 것이 거의 닫혀 있어서 공기 역학을 개선하고 공기가 차량 주변을 잘 흐르도록 해줍니다. 또한 이 헤드램프들 사이에는 검은색 유광 라인이 있어서 헤드램프를 서로 연결해주고 같은 디자인 언어가 라이트에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방향 지시등이 있는데 방향 지시등을 끄면 같은 공간에 주간 주행등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롭고 가장 이질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바로 헤드램프입니다. 이 픽셀 큐빅 디자인이 정말 독특하죠. 카메라로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보면 얼마나 멋진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크리스탈 같아요. 그리고 로우빔은 이쯤에 위치해 있고 이 부분에도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빔은 바로 이 안쪽 헤드램프 부분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흥미롭고 독특해 보여요. 저는 그게 마음에 들어요. 저는 자동차에서 독특한 요소들이 좋고 기아가 이번에 새로운 독특한 디자인 언어를 적용했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바퀴 주변에는 이 광택이 나는 플라스틱이 있는데 크기가 상당히 커서 바퀴 주변 플라스틱 보호대 중에서도 가장 큰 편에 속합니다. 정말 길고 그 점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겉모습만 흥미로운 게 아니라 자동차의 도장도 잘 보호해줍니다. 이 부분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극혀도 쉽게 교체할 수 있고 차를 다시 도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퀴 주변의 플라스틱은 매우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보호되기 정말 중요한 영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래쪽 스커트 부분이나 도어에도 똑같이 이런 플라스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뒤쪽에서도 이 플라스틱이 아주 넓게 확장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을 열면 이 플라스틱 부분으로 열리기 때문에 이 주변을 긋거나 주차장에서 뭔가에 부딪혀도 혹은 마트 주차장에서 부딪혀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휠로 넘어가면 19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휠은 GT 라인과 완벽하게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중앙의 기아 엠블럼과도 정말 잘 어울립니다. 여기에는 공기역학을 개선하기 위한 플라스틱 캡이 있는데 이 캡은 다이내믹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별히 제작되었습니다. 이 캡들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조금 더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또한 앞쪽에는 통풍 브레이크 디스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도 특별하게 제작되었고 협업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기아와 그리고 현대도 한국 타이어와 협업을 하고 있는데 이 타이어는 아이온 이버입니다. 겨울용 타이어도 따로 있습니다. 이 타이어들은 정말 뛰어납니다. 저도 현대와 함께 겨울 체험 행사에서 상과 눈, 얼음 위에서 직접 테스트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타이어가 궁금하다면 꼭 그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정말 좋은 타이어입니다. 뒷바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브레이크 디스크가 장착되어 있지만 타이어와 휠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타이어들은 전기차 전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어들은 품질이 꽤 좋고
이 차량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휠의 사이즈는 215, 50, R19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려요. 좋습니다. 이제 프렁크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이렇게 열면 마치 보닛을 여는 것처럼 열립니다. 불도 끌게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요. 앞쪽은 아주 쉽게 열 수 있습니다. 가운데에 이 손잡이가 있어서 열 수 있고, 그러면 자동 리프트 게이트가 작동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는 와이퍼 액을 넣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바로 25리터 공간입니다. 크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지만 케이블이나 수리 키트, 구급 상자 같은 것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12V 배터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면 됩니다. 좋아요. 이제 트렁크로 가봅시다. 좋아요. 트렁크 공간을 보여드리기 위해 가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자동 리프트 게이트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쉽게 열 수 있습니다. 한번 열면 위쪽에 닿는 버튼과 수동으로 닫을 수 있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제 차량에서 보호 커버를 꺼내겠습니다. 이렇게 당길 수 있는 보호 커버가 있습니다. 트렁크를 좀 더 잘 볼 수 있도록 이걸 빼겠습니다. 차가 꽤 작고 컴팩트한 SUV 크로스오버임에도 불구하고 입구가 아주 넓고 꽤 네모난 형태라서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습니다. 정말 유용하죠. 그러니까 아이가 있더라도 휴가를 가거나 다양한 짐을 이 트렁크에 싣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이 평평합니다. 입구 쪽에 플라스틱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 점이 아주 좋습니다. 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요. 이 키아 EV3에서 또 한 가지 정말 마음에 드는 점은 보통 다른 차에서는 검은색 플라스틱이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보여야죠. 그런데 이 차는 약간 푸르스름하고 회색빛이 도는 색상이라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플라스틱의 품질도 훨씬 더 좋습니다. 심지어 위쪽에도 다른 트림이 적용되어 있어요. 이 점도 마음에 듭니다. 또한 왼쪽에는 LED 조명이 있습니다. 일반 할로겐 조명이 아니라는 점이죠. 여기에는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스피커가 있고 바닥 아래를 보면 또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리고 이렇게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리고 정말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또한 아래쪽에는 스페어 타이어는 없지만 수리 키트가 있습니다. 차를 충전할 수 있는 케이블도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VR Vehicle to Load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잠시만 카메라를 여기 두고 그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게 있죠? 이걸 충전기에 꽂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여기 소켓에 전자기기를 꽂으면 차량에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다양한 전자기기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고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곧 보여드릴게요. 이제 모든 걸 다시 제자리에 넣어볼게요. 그리고 멋진 점은 이 바닥 부분을 완전히 드러낼 수도 있고 이렇게 아래로 끝까지 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25cm 정도 더 공간이 생깁니다. 지금은 정말 넓어요. 트렁크가 정말 훌륭해요. 이 급에서 가장 넓은 트렁크 중 하나입니다. 이제 좌석을 접고 싶다면 40, 60 비율로 접어야 해요. 가운데 부분만 따로 접을 수는 없지만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접을 수 있습니다. 정말 쉬워요. 진짜로 엄청 간단합니다. 그리고 좌석을 접으면 시트가 꽤 평평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짐도 문제없이 실을 수 있어요. 정말 훌륭합니다. 실용성 측면에서는 불만이 전혀 없어요. 옆에서 보면 이 정도 공간입니다. 이렇게 작은 차치고는 입구도 꽤 넓고 놀랄 만큼 큰 출입구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바닥도 거의 평평해요. 이 점이 마음에 들어요. 여기도 품질이 꽤 좋고 여기도 꽤 괜찮아요. 아래쪽 다리 부분에도 변속기 터널이 없어서 공간이 꽤 넉넉합니다. 모두 평평하게 되어 있어요. 훨씬 더 좋네요. 이제 이 좌석들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좌석을 다시 세우려면 안전벨트를 잡아줘야 해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여기 와서 안전벨트를 잡고 그 다음에 좌석을 다시 밀어 넣어야 해요. 그게 다예요.
이제 하고 싶은 건 트렁크를 닫고 앞좌석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전석 위치에 맞게 좌석을 조정하는 걸 깜빡했거든요. 자, 운전석을 맞춰볼게요. 아, 정말 여기 좌석에 있는 버튼들이 정말 품질이 좋아요. 그래서 좌석을 원하는 모든 위치로 전동으로 아주 빠르고 쉽게 조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운전 자세 이게 완벽하네요. 이렇게 하면 완벽해요. 이제 뒷좌석 공간을 확인하러 가봅시다. 뒷좌석에 가기 전에 문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에는 두 개의 다른 창문이 있어요. 하나는 고정되어 있고 하나는 여기서 내릴 수 있는데 정말 빠르게 내려가고 완전히 내려갈 수 있어서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게 움직이는 속도가 와 정말 빨라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빠른지. 게다가 이 버튼의 품질이 정말 좋아요. 메르세데스 버튼 같은 느낌이에요. 정말 멋져요. 여긴 흰색의 부드러운 소재가 있어요. 전 이게 마음에 들고 정말 부드러워요. 이것 좀 보세요. 여기는 플라스틱이지만 아주 멋지고 마감도 좋아요. 플라스틱 품질이 정말 좋아요. 약간의 회색 매트 소재도 있네요. 여기 전체가 플라스틱이에요. 보시면 푸르스름한 색, 약간 푸른 회색이에요. 저는 이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내부 플라스틱을 검정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만드는 걸 보면 정말 좋아요. 검정색은 그냥 검정색이잖아요. 저는 그게 좋아요.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이 플라스틱도 여기도 플라스틱인데 흰색이고 정말 멋져 보여요. 정말 멋지게 보여요. 정말 잘했어요. 기아 정말 잘했어요. 스피커는 하만카돈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요. 입구 쪽에는 알루미늄 소재도 있습니다. 여기가 입구예요. 꽤 넓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입니다. 실내가 정말 멋져요. 다른 색상으로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가죽인데 에코, 그러니까 친환경 가죽, 인조 가죽이지만 품질이 아주 좋아요. 옆면에 지지대도 있고 여기에는 타공 처리도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는 땀이 나지 않아서 정말 좋아요. ISOFIX가 있어서 뒷좌석에 유아용 카시트를 2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2개의 컵홀더가 있는 암레스트도 있어요. 컵홀더 부분의 플라스틱도 흰색이에요. 정말 잘했어요. 이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바닥이 평평해서 세 번째 사람도 문제없이 앉을 수 있습니다. 앞좌석 뒤쪽에는 위쪽에 직물 소재가 사용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자켓이나 다른 물건을 걸 수 있습니다. 뒷좌석의 디자인도 매우 흥미로워요. 여기에는 플라스틱으로 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는 변속기 터널이 없어서 공간이 넉넉해요. 여기에는 다양한 물건을 넣을 수 있을 만큼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송풍구도 있어요. 정말 마음에 들고 촉감도 좋아요. 좌석 뒤쪽과 운전석 쪽에도 USB 포트가 있고 또 다른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기 가운데에는 소켓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노트북을 충전하거나 다른 전자기기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좋죠, 그렇죠?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주 쉽습니다. 이제 제 뒤에 앉아 볼게요. 앞쪽에는 이미 운전석을 제 위치에 맞게 조정해 두었습니다. 들으셨나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와, 대박. 소리가 정말 좋아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제 키는 173cm입니다. 이곳이 제 뒤쪽 공간이에요. 상대적으로 공간이 넉넉한 편입니다. 발을 앞좌석 밑으로 약간 뻗을 수 있어요. 무릎이 약간 더 높게, 아마 두세 손가락 정도 더 높게 위치하지만 괜찮아요. 앞으로 쭉 뻗으면 괜찮아요. 머리 위에는 손가락 5개 정도의 공간이 있어서 173cm인 저에게는 비교적 넉넉한 공간이에요. 꽤 괜찮아요. 여기 앉은 자세도 꽤 좋아요. 뒷좌석이 꽤 둥근 형태예요. 이 창문이 확장되어 있어서 바깥 시야가 매우 좋고 정말 탁 트인 시야를 제공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말 좋은 점이에요. 아마 운전자에게는 이 부분이 약간 사각지대가 될 수 있겠지만 뒷좌석 승객의 시야로는 정말 훌륭해요. 여기에는 손잡이도 있고 옷걸이도 있고 아주 좋은 품질의 직물 소재 천장도 있으며 LED 조명도 있어서 매우 밝고 유용해요. 그리고 가운데로 이동하는 것도 아주 쉬워요. 다리를 모으고 앉을 수 있어요. 가운데 공간이 넉넉해서 정말 환상적이에요. 머리도, 아니, 다리 쪽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머리 쪽도 거의 5손가락 정도 공간이 있어요. 손을 바꿔볼게요. 뭐라고요? 완전히요. 와, 옆쪽 공간도 꽤 넓네요.
이건 예상 못했어요. 여기서는 약간 더 높이 앉게 되고 뒤쪽은 팔걸이 때문에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에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차 크기에 비해 정말 놀랍네요. 공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짧거나 중간 정도의 거리는 아무 문제 없이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바디 좀 보세요. 머리바디 디자인이 보이시죠? 정말 흥미롭고 엄청 부드러워요. 여기에 머리를 기대고 앉으면 정말 부드럽고 기분이 좋아요. 저는 이 머리바디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 푹신하고 좋네요. 모든 머리바디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테슬라도 이 점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대시보드입니다. 이걸 좀 바꿔볼게요. 업데이트를 취소할게요. 대시보드와 스크린을 좀 더 잘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대시보드는 정말 현대적이고 정말 아름다워요. 색상 조합도 그렇고 회색과 흰색, 그리고 약간 회색빛이 도는 스티어링 휠까지요. 정말 정말 현대적이고 정말 멋져 보여요. 딱히 할 말이 없네요. 정말 고급스럽고 비싸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비싼 프리미엄 자동차처럼 보여요. 그리고 내 마음에 들어요. 어쨌든 앞쪽으로 가볼게요. 참고로 앞쪽 입구가 정말 큽니다. 정말 큰 입구예요. 한 장으로 된 큰 창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문은 아래로 내릴 수도 있고, 참고로 이중 유리는 아니에요. 단순한 단일 유리지만 정말 정말 빠르게 작동합니다. 여기에는 스피커가 있어요. 아래쪽에는 이번에는 다시 부드러운 소재가 사용됐습니다. 뒤쪽에도 같은 트림이 있어요. 보이시죠? 같은 트림이지만 여기는 전체가 부드러운 소재인데 뒷좌석은 플라스틱이었어요. 여기는 부드러워요. 와, 정말 품질이 좋네요. 그리고 여기는 플라스틱입니다. 보이시죠? 같은 트림, 여기 트림, 저기 트림. 차이점은 여기는 부드럽고 저기는 플라스틱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직물 소재, 부드러운 소재입니다. 손잡이 좀 보세요. 저는 이 무광 컬러의, 보이시죠? 플라스틱 무광 손잡이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촉감도 좋고 견고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버튼들은 이 회색 영역에 아름답게 통합되어 있고, 여기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으며 열선 시트는 3단계, 스티어링 휠은 2단계, 통풍 시트는 3단계, 그리고 전동 시트의 저장 위치도 있습니다. 훌륭하게 만들었고 버튼 배치도 마음에 들어요. 운전 중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체공학적으로도 좋아요. 아래쪽은 다시 플라스틱입니다. 여기에는 흰색의 부드러운 소재가 있어서 아주 부드럽고 기분이 좋고, 그리고 여기 버튼들이 있습니다. 이제 버튼이 흰색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고 품질도 정말 좋아요. 전동 조절 미러, 폴딩 미러도 있습니다. 창문 잠금 버튼과 차량 잠금 버튼도 있습니다. 정말 멋진 기능이에요. 수납 공간도 비교적 좋습니다. 하만, 카돈 스피커, 입구에 알루미늄 플레이트, 알루미늄 페달이 있습니다. 멋진 요소들이죠. 페달의 품질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시트 조절 기능이 있어서 요추 위치를 조절할 수 있고 시트를 앞뒤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게다가 여기 이 버튼도 있습니다. 아마 이 버튼이 뭔지 궁금하실 거예요. 이 버튼을 누르면 이걸 보세요. 시트가 자동으로 편안한 자세로 이동합니다. 등받이가 뒤로 젖혀지고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차량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안에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세요. 딱 이렇게요. 와, 진짜 멋지네요. 세상에. 그리고 헤드레스트가 정말 부드러워서 옆에 측면 지지대도 있어서 여기서 잠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 시트가 정말 좋아요. 이것 좀 보세요. 제가 다시 뒤로 젖히면 여기서 잘 수도 있어요. 정말 편하네요. 등받이가 뒤로 넘어가고 있어요. 현대 아이오닉 5와 비교했을 때 유일하게 아쉬운 점은 다리 받침대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다리 받침대 기억나시죠? 여기에는 없어요. 하지만 이 베개들에 대해서는 정말 멋져요. 이렇게 옆에 공간도 있고 정말 부드럽고 푹신해서 차 안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수 있어요. 와,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충전소에 있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제 가운데에는 논란이 많았던 내 이 공간, 그러니까 내 수납 공간은 아니고 테이블 공간을 설치했는데 이렇게 올려둘 수 있어요. 맞죠? 여기에는 수납 공간은 없지만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올려놓거나 뭔가를 쓰거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저는 이게 유용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차에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편집 작업 같은 걸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말 유용할 거예요. 여기다가 물건을 놓고 내 노트북을 두고 이렇게 머물 수 있죠. 저는 이게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멋진 기능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좌석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아까 하던 곳부터 계속해 볼게요. 그러니까 차 밖에서 말이죠. 이제 보시다시피 좌석이 지금 원래 위치로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에는 참고로 퓨즈 박스가 있습니다. 조금 더 위쪽에는 조명 위치가 있어요. 여기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자식 핸드브레이크, 트렁크 오픈, 트랙션 컨트롤 물리 버튼이 있습니다. 조금 더 위에는 송풍구가 있는데 정말 멋지고 흥미롭게 생겼어요. 안쪽에서 송풍구의 플랩이 보입니다. 정말 흥미롭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대시보드에 텍스타일 소재와 앰비언트 라이트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밤에는 정말 멋지게 보이고 야간에 대한 별도의 영상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독특한 트림이 적용된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물론 스티어링 휠과 센터 콘솔에는 넉넉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제 핸드폰을 무선 충전하고 있는데 여기 고무가 있습니다. 여기 정말 좋아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컵홀더 2개가 있는데 이렇게 완전히 닫을 수도 있고 다시 열 수도 있습니다. 멋진 기능이에요. 그리고 고무가 깔린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아래쪽이 고무라서 물건을 둘 때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정말 멋지고 좋은 기능이에요. 이제 창문 주변의 시야도 완벽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전혀 없어요. 사이드 미러도 잘 보이고 앞 유리창 시야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미러와 뒷창문 주변 시야도 좋아요. 꽤 괜찮습니다. 모서리 쪽에 약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꽤 좋아요. 여기 가운데 보셨던 암레스트도 꽤 부드럽고 좋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도 USB-C 포트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충전할 수 있고 충전하면서 멀티미디어 시스템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USB 포트와 12V 포트, 180V 콘센트도 있어서 원하는 대로 충전하거나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글러브 박스도 있는데 괜찮은 편이에요. 엄청 크진 않지만 비교적 괜찮습니다. 그리고 안에 LED 조명도 달려 있습니다. 조금 더 위쪽에는 다시 한번 송풍구가 있습니다. 송풍구와 이 부분의 디자인이 정말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정말 멋져 보여요. 여기에는 공조 시스템을 위한 물리 버튼이 있어서 여기서 차량의 온도를 설정할 수 있고 여기에서 송풍 속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조수석, 즉 두 번째 구역을 위한 버튼입니다. 가운데에는 비상등 버튼이 완벽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조금 더 위쪽에는 볼륨 노브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 송풍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버튼들과 공조 시스템과 연결된 부분이 바로 이 영역의 스크린입니다. 이 스크린 영역에는 모든 공조 시스템 컨트롤러가 들어있습니다. 유일한, 이것도 또 다른 논란거리인데 사람들이 운전 중에 공조 시스템을 볼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 스크린 영역이 정확히 운전대가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이 여기 있죠? 공조 시스템 정보를 보려면 약간 돌아서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구석에 십자 표시가 있는데 그걸 누르면 됩니다. 그 십자 표시를 누르면 공조 시스템의 내비게이션 메뉴가 열리고 여기서 송풍구 세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공조 시스템의 다양한 설정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거기 있는 걸 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간단하니까요. 여기서 공조 시스템을 끄거나 켤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서도 공조 시스템 정보와 온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작할 수도 있고 아래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큰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냥 기억해두면 되는 부분이에요. 공조 시스템은 필요 없으니 끄겠습니다. 꽤 쉽네요. 이 회색 영역 위쪽에는 버튼들이 있는데 이 버튼들을 누르면 진동 피드백처럼 정말 멋진 촉감이 느껴집니다. 홈 화면, 지도, 검색 등 다양한 설정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여기 지도에서 전기차 충전소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전기차 충전소를 검색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충전소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충전소가 정말 많네요. 여기가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충전소가 정말 많아요. 충전소를 선택한 다음 목적지로 설정하면 차가 그곳으로 자동으로 이동합니다.
두 가지 다른 경로를 보여줍니다. 원하는 경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경로 안내가 시작됩니다. 이 내비게이션의 멋진 점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초록색, 노란색, 그리고 교통이 너무 많을 때는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 멋집니다. 게다가 이 지도에서는 모든 충전소를 볼 수 있습니다. 충전소를 누르면 그곳으로 내비게이션을 할 수 있고 충전소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정말 많은 충전소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걸 사용하는 동안 오른쪽에 있는 이 작은 화면도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 시간, 그리고 바로 여기 나침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달력도 있고 스포츠 정보도 있습니다. 만약 스포츠 배팅을 좋아하신다면 실시간 점수도 볼 수 있습니다. 온도, 전기차 경로 플래너, 내비게이션 또는 주행 및 소비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꽤 멋진 기능들이죠? 그 다음에는 미디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는 휴대폰 등과의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 버튼을 원하는 기능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 또는 설정으로 들어가면 차량의 가장 중요한 설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쪽에서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래, 위, 앞으로, 뒤로 스티어링 휠을 정말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통해 시야도 완벽하고 오른쪽에 있는 멀티미디어도 잘 보입니다. 또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앞 유리에 표시되며 꽤 괜찮습니다. 크기가 크지 않고 시야를 방해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꽤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스티어링 휠이 있습니다. 저는 이 스티어링 휠의 형태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립감도 정말 좋습니다. 약간 레인지로버와 뭔가가 섞인 듯한 느낌인데 잘 어울리고 보기에도 좋고 손에 쥐는 느낌도 좋습니다. 그립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위쪽의 색상과 품질도 좋습니다. 참고로 실내는 모두 가죽이 아니라 친환경 가죽을 사용했고 스티어링 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회색 유광의 물리 버튼들도 있습니다. 보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오토파일럿 설정도 할 수 있고 이건 고속도로에서 테스트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화면을 커스터마이즈 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음성, 명령, 볼륨 조절, 전화, 그리고 저장 버튼이 있습니다. 원하는 기능을 무엇이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뒤쪽에는 왼쪽과 오른쪽에 패들이 있어서 여기서 회생 제동의 단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래를 보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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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어디 있죠? 바로 여기요.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기서 회생 제동의 단계를 바꿀 수 있는데 이 차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회생 제동 단계를 제공합니다. 회생 제동과 관련해서는 가장 복잡한 차량 중 하나입니다. 오른쪽 패드를 길게 누르면 자동 모드로 설정할 수 있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뗄 때 차량이 알아서 회생 제동의 강도를 선택해 줍니다. 자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1단계, 2단계, 3단계 또는 I 페달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I 페달을 활성화해서 원 페달 드라이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 EV3에서 얻을 수 있는 회생 제동의 수준은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훌륭해요. 모든 전기차에 이런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승 때 이 기능을 직접 테스트해 볼 예정이니 더 보고 싶으시면 꼭 확인해 보세요. 이제 스티어링 휠 뒤쪽 아래를 보면 기어 셀렉터 스토크를 두기의 완벽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위아래로 움직일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조작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간단합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앞으로 돌리면 주행 모드가 됩니다. 반대로 돌리면, 즉 뒤로 돌리면 지금 바로 후진 모드가 됩니다. 주차 모드로 바꾸고 싶으면 주차 모드로 놓으면 됩니다. 이 버튼은 시동 정지 엔진 버튼 또는 시스템 버튼인데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정말 훌륭해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디지털 스크린으로 가보죠. 이 차에서 그리고 모든 기아 차량에서 제가 바라는 유일한 점은 이 디지털 콕핏이 좀 더 커스터마이즈 가능했으면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충분히 훌륭하고 색감도 좋고 해상도도 뛰어나고 크기도 크고 정말 멋지지만 저는 여기에 지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 화면에 지도를 표시할 수 없는 걸까요? 기아, 제발 이 화면에 지도를 넣어주면 이 차는 완벽해질 거예요. 물론 다양한 정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도 방향이나 속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 주행 가능 거리 등 여러 정보를 이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배터리에 남아있는 에너지양, 차량의 주행 거리, 온도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중에는 중앙 부분을 커스터마이즈해서 주행 보조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차량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행 가능 거리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주 공격적으로 운전할 때의 최소 주행 거리, 그리고 제가 평소처럼 운전할 때의 중간 주행 거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85% 남아있을 때도 464km를 주행할 수 있는데 이는 매우 좋은 수치이고 최대 635km까지도 주행할 수 있어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물론 타이어 압력, 현재 주행거리, 충전 후 주행거리와 소비량, 마지막 리셋 이후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사용자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합니다. 여기서 아마 이 검은색 물체가 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중앙에는 얼굴을 인식하는 두 개의 센서가 있습니다. 만약 피곤하거나 차량이 운전자가 도로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경고를 해줍니다. 여기 스티어링 휠 중앙에는 드라이브 모드가 있어서 다양한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전환하면 차량의 그래픽도 바뀝니다. 마이 드라이브로 들어가서 매번 변경할 때마다 앰비언트 라이트와도 연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색상을 바꾸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쪽과 아래쪽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밤에는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그리고 에코 모드, 노멀 모드, 스포츠 모드, 마이 드라이브 등 다양한 모드가 있어서 원하는 대로 주행 모드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드를 바꿀 때마다 대시보드 주변의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도 함께 바뀝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꽤 멋진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본 자동차 중에서 가장 큰 화장 거울 중 하나입니다. 정말 큽니다. 여성분들은 이 차와 이 거울에 만족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에는 LED 조명이 있어서 보기에도 좋습니다. 정말 훌륭하네요. 그리고 위쪽에도 다시 LED 조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조명을 켤 수도 있습니다. SOS 버튼, 마이크, 그리고 여기서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도 열 수 있습니다. 열고 싶으면 여기서 열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정말 멋진 기능이죠. 정말 재미있고 작동도 아주 빠릅니다. 뒷좌석도 정말 빠르게 닫히고 햇빛이 차 안에 들어오는 게 싫으면 이 커튼도 닫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유용한 것 같아요. 네, 꽤 괜찮네요. 이제 멀티미디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홈 화면으로 아주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슬라이드하면 밝기, 내비게이션, 알림, 다양한 정보와 여러 가지 바로가기를 볼 수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도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꽤 괜찮아요. 반응 속도도 좋습니다. 실시간 교통 정보도 제공되고 지도도 꽤 최신이라서 좋은 지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휴대폰 연결 기능도 있습니다. 지금 제 휴대폰이 이 차량에 연결돼 있어서 애플 카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무선으로 연결되고 작동 속도도 꽤 빠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의 하드웨어도 꽤 빠르고 성능이 좋습니다. 이런 옵션도 사용할 수 있고 다시 홈 화면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도 시청할 수 있지만 아쉽게도 제 계정이 차량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계정을 연결해야 합니다. 차 안에서 엔터테인먼트나 게임도 즐길 수 있지만 역시 계정을 만들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계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차량에서 유튜브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음성 메모 기능도 있습니다. 차량의 가장 중요한 설정들도 여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설정에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와 같은 운전자 편의 기능들이 모두 있습니다. 이 모든 안전 기능들은 C승 영상에서 직접 테스트해 볼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긴급 제동과 같은 전방 안전 기능 등 다양한 안전 기능들이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 주의 경고 기능도 있습니다. 속도 제한 및 주차 안전 기능도 제공됩니다. 여기서는 주행 모드와 관련된 다양한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공조 설정, 시트 설정, 조명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하이빔 보조 기능이 있어서 차량이 자동으로 라이트를 켜고 끌 수 있습니다.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는 아니지만
자동으로 상향등과 하향등을 전환해 다른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도어 설정, 도어 잠금, 전동, 트렁크 등 다양한 설정도 가능합니다. 디지털 키 기능으로 휴대폰과 연결하면 키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량은 휴대폰으로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모드, 주행 모드 같은 것도 있는데 이것들은 이미 보여드렸죠? 다시 돌아가 볼게요. EV 메뉴에서는 배터리 프리컨디셔닝 등 EV 관련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미리 프리컨디셔닝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차량에는 히트펌프가 기본으로 제공되지는 않고 추가로 구매해야 합니다. 옵션 사양입니다. 최상위 트림에서도 배터리 히팅 옵션을 추가하려면 약 850유로를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유틸리티 모드에서는 배터리와 관련된 몇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생제동은 페달로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 앤 차지와 아이페달 기능도 있습니다. 이제 내비게이션, 사운드 설정으로 넘어가면 차량에는 하만, 카돈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서 꽤 좋은 음질을 제공합니다. 소리가 정말 좋습니다. 여기에서 사운드 시스템의 모든 설정을 할 수 있어서 이곳에서 기본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연결, 사용자 프로필 기능도 있습니다. 자신만의 프로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 화면 및 디스플레이에서는 밝기, 블루라이트 필터, 버튼, 계기판 및 디스플레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밝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주행 모드에 연동된 클러스터 테마 선택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행 모드에 연동돼 있어서 주행 모드를 변경하면 이걸 보세요. 그래픽이 약간 달라집니다. 보이시나요? 에코 모드에서는 약간 다른 그래픽, 노멀 모드와 스포츠 모드에서도 각각 약간씩 다른 그래픽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바로 연동할 수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설정도 여기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키아의 커넥트. 일반 설정 여기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스템 정보, 날짜와 시간, 언어, 키보드, 단위, 미디어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도 추가 설정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설정들은 이렇지만 여전히 몇 가지 다른 설정들이 더 있습니다. 세차 모드, 그리고 차량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날씨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날씨를 확인할 수 있는데 꽤 멋집니다. 달력과 스포츠도 있습니다. 만약 스포츠를 많이 보고 팀에 베팅도 하고 운전도 자주 하신다면 여기서 분데스리가의 최신 경기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레버쿠젠이 아우크스부르크를 2대0으로 이겼고 바이에른 미넨이 마인츠를 3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라리가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리그 1 프리미어 리그도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여기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뉴캐슬 경기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세리에 A도 있습니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아직 경기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량 안에서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도 있습니다. 정말 멋진 기능이죠. 그리고 야구, 농구, 골프, 아이스하키 등 다른 스포츠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발렛 모드, 차량에는 발렛 모드가 있습니다. 차량 진단 기능도 있습니다. 차에 오류가 있으면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진 기능이죠. 차량에는 정말 많은 설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EV 메뉴에서는 차량의 배터리 잔량, 주행 방식, 지금까지 차량이 사용한 전자장치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주행의 전력 소비량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플러그 앤 차지, AC 충전도 볼 수 있습니다. 전력 사용량, VL 차량에서 외부로 전기 공급 기능도 있어서 차량이 얼마나 전기를 보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충전 한계도 설정할 수 있고 정말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정말 많은 설정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충전 관련 설정도 할 수 있고 아까도 보셨던 부분입니다. 여기 센터 콘솔에는 몇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오토 홀드 기능도 있죠. 360도 카메라, 주차 센서, 그리고 내리막길 주행 보조 기능도 있습니다. 360도 카메라는 여기서 접근할 수 있고 시장에서 가장 뛰어난 360도 카메라 중 하나입니다. 해상도도 매우 뛰어나고 차량 주변 상황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버즈 아이 뷰 조감도도 제공되고 카메라 성능이 정말 뛰어납니다. 후방 카메라, 위에서 본 후방, 넓은 후방 차선까지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측면,
후방도 볼 수 있고 카메라나 후방의 넓은 시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 위에서 본 전방 넓은 전방 와이드 프론트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차량의 최상위 버전에서 제공되는 또 다른 멋진 기능은 방향지시 등을 좌우로 켜면 속도와 상관없이 사각지대 뷰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이 화면에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고 요즘 같은 시대에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시야 확보가 훨씬 더 좋아지니까요. 즉, 더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제가 뭔가를 놓쳤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아래에 질문 남겨주세요. 제가 뭔가 빠뜨렸다면 꼭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기꺼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영상 설명란에 차량의 모든 기술 정보를 남겨둘 테니 한 번 더 읽어보고 싶거나 다른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참고하세요. 그러니 꼭 확인해보세요. 시승 영상도 꼭 확인해보세요. 거기서 차량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제 관점에서 볼 때 이 차는 정말 올해의 차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꽤 탄탄한 차량이거든요. 운전하기도 좋고요. 정말 좋은 품질의 소재를 사용했고 솔직히 말해서 꽤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안전기능, 편의기능도 많고 확실히 매우 매력적인 차량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으로 영상이 끝났습니다. 재미있게 보셨길 바랍니다. 여기서 유용한 정보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잊지 마세요. 그게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곧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